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을 구해준 5인의 판사들 전부 끝이 안 좋을 겁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니까 아마 추악한 거래들이 있을 거예요. 이재명을 구해준 5인의 판사, 당신들도 이게 판사냐? 아마 이제 추악한 뒷거래, 반드시 진실은 드러난다. 이런 이제 주제인데요. 시간 순대로 이제 이재명을 말도 안 되게 구해준 5인의 판사 보면요. 제일 먼저 이제 이재명이가 경기도지사 선거법 그게 1심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에 전부 다 무죄를 때려버린 이재명이 그때 4개로 기소됐거든요. 대장동이 이걸 미리 환수했다. 미리 환수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검사 사칭은 억울한 누명을 썼다. 누명 쓴 거 아니잖아요. 다 주범이 이재명 아닙니까? 누명을 썼다. 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없어? 이게 말이 됩니까? 몇 번 강제 입원 시도를 했는데 이 3가지 허위 사실하고요. 그 다음에 아예 강제 입원 시킨 게 직권남용 아닙니까? 시장으로 직권남용. 그러니까 크게 4가지 직권남용죄하고 선거법의 허위 사실 공표 3가지. 이렇게 4개가 기소됐는데 전부 다 무죄를 해가지고 이재명을 살려준 이게 바로 이제 최창훈 판사. 이걸 이제 2심에 뒤집은 게 300만 원 때린 게 임상기 판사고요. 그거는 뭐 훌륭한 판사고. 그 다음에 이 대법원은 이제 좀 이따 권순일인데 일단 최창훈은 왜 이게 저희가 비판하느냐. 지금 이제 유동규 씨나 김만배의 녹취록이나 정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때 김만배가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최창훈이 판사 지인한테 사업자금으로 180억을 아마 주는 것처럼 이런 구체적인 정은 액수하고 방법, 누구한테 준 거, 이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 다 이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제 그때 김만배가 쌍방울이 많이 가져갔거든요. 제가 전에 엄용수 비서실장 취재를 통해서 지금 김성태 회장이 그걸 아직 그거 안 불고 있어요. 김만배만 이제 떠들고 있는데 아직 김성태 회장이 입을 닫고 있는데 그 판사 로비 의혹 그러면 이게 1, 2심 다 나오거든. 2심은 찔러봤더니 임성기 찔러봐도 피 한 방울 안 논다. 이 말은 이게 찔러보려고 돈을 가져갔단 말이에요. 돈을 안 가지고 어떻게 찔러봅니까? 뭐 바늘로 찔러봅니까? 돈으로 찌르는 거지. 그럼 이게 쌍방울로 줬단 말이에요. 김만배한테. 그러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면 김만배가 꿀꺽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그 돈과 1심, 3심 로비하든지. 따라서 이제 최창훈, 요거는 반드시 180억 거래를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제 김성태 회장이 쌍방울 한 번만 진실을 밝혀주면 왜? 이제 입을 다 여니까 김성태 회장이 이제 뭐가 미련이 남아있겠냐고. 아마 이화영의 선고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뭐 더 이상 미련도 없잖아요. 김성태 회장. 이게 첫째 구명줄 최창훈이부터 이게 로비에서 이재명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서초동 이발사라고 보통에 부끄러운 권순일 말로가 안 좋잖아요. 얼마나 이게 대법관까지 앉아가 불명예스럽습니까? 지금 이게 재판받고 있잖아요. 재판 태도도 뻔뻔하던 이게 변호사법 위반은 분명하잖아요. 권순일 대법관 지금은 이제 50억 클럽 이런 데 로비는 아직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호사법 위반은 분명하잖아. 거기 화천대유 자문해준 거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지하 송선선 요래라 이렇게 자문해준 거 이게 외부에 세면 큰일 난다. 이게 녹취록이 다 나왔고 그다음에 돈을 갖다가 계속 매월 차량이나 이게 600~700만 원 빼고도 1,500씩 다 이게 받아간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법원 퇴임하고 연세대학교 교수인데 연대 교수 월급보다 화천대유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받는 게 더 많다. 이게 말이 됩니까? 2,500씩. 대법관 출신이. 말이 되느냐고요. 그 매덕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평소에 왜 김만배는 그렇게 만납니까? 7번.
그것도 이게 중요 고비고비, 이재명 사건의 고비고비보다 비타오백을 들고 만나는 거, 이게 권순일 아닙니까? 부끄러운. 지금 재판 중에 있잖아요. 말로가 안 좋은 거예요. 재판 중에 있잖아요. 최창훈이도 수사해야 되고, 권순일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창훈이. 이거 권순일의 최고 이게 후배, 측근 후배 아닙니까? 유창훈이가 권순일의 고등학교부터 대법원에서 계속 같이 들고 있었던 가장 아끼던 후배 아닙니까? 그러면 유창훈이가 심사할 때 권순일이가 관여 안 했다고 이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으로서는 그 유창훈이가 영장실질 심사할 때 온갖 이게 사돈팔촌까지 온갖 인맥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유창훈이 설득할 텐데, 거기에 권순일이가 유창훈이하고 최고의 영향력 있는 선배, 이거는 천하가 법조계에서 다 아는데, 그러면 이게 그 권순일이하고 이재명이 그 접촉해서 유창훈이한테 영향을 줬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합리적 아닙니까? 다 이게 고등학교, 대학교, 무엇보다 이게 대법원에서 평생을 같이 데리고 다닌 판사인데 영향 안 줬다 할 수 있나요? 권순일이가. 원래 권순일이가 후배들 용돈이나 밥은 잘 챙겨주기로 소문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워낙 검은 돈을 많이 받으니까 쓰기도 잘 하겠지. 그러면 이게 유창훈이한테 권순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이 유창훈이도 얼마나 이게 그때 막 플랜카드나 워낙에 비판을 받다 보니까 뭐 건강이 나빠져가 요즘은 뭐 형사재판 못하고 이게 민사로 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그 형사재판 제대로 하겠습니까? 앞으로 부끄러워서 이게 뭐 누구 보기에 내가 판사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그 유창훈이도 위정교사는 소명된다는데, 그 유창훈이도 앞으로 이게 말로가 안 좋죠. 이제 그 판사로서 명예는 끝난 거예요, 유창훈이도. 그러니까 이제 형사재판도 못 맞잖아요. 못 맞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그 강규태입니다. 이자도 이게 벌써 말로가 안 좋으니까 사표 내고 나갔잖아요. 변호사 한다고. 강규태. 이재명이 그 선거법을 2년 2개월 하는데 그게 대다수 기간을 1년 이상 재판도 거의 안 하고 시간만 끌다가 이게 그 사표 내고 나가버린 무책임한, 이게 강규태 아닙니까? 나가고 나서도 이게 뭐 내가 뭐 원님 재판 해야 되냐, 나도 이게 최선을 다했다고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데 6개월 내에 끝내라는 선거법을 1년 반 가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만 끌다가 누가 이게 그 원님 재판 뭐 저쩌고, 그러면 이게 그 재판을 처음부터 일주일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두 번씩 했으면 그런 일이 있냐고. 원님 재판 아니고 정인 다 하더라도 정인 50명이야. 그러면 이게 6개월 내에 끝내라 했으니, 그러면 이게 그 한 달에 10명을 신문해야지 50명이니까 5개월이잖아. 그러면 이게 10명 신문하려면 일주일에 한 달에 10명이니까 그러면 이게 일주일에 한두 명 해야 되겠다. 딱 계산이 나오잖아. 그럼 거기에 맞춰서 선거법이 최우선 이재명이가 재판해야지. 왜? 법에 6개월 내에 끝내라고 딱 강행 규정돼 있으니 딱 그렇게 역으로 계산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두 번 해야지. 근데 2주에 한 번씩 잡아놓고 그것도 이게 그 계속 그냥 단식하면 봐줘, 뭐 하면 봐줘, 뭐 하면 봐줘, 이래된 게 강규태 아닙니까? 어디 이거 이번 살아가지고 뭐 원님 재판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이게 강규태입니다. 그것도 이게 고향은 자꾸 말 안 해도 그것도 호남. 이게 왜 정치 성향이 많거든. 정치 판사들이 문제니까. 강규태. 그 다음에 이거 제일 나쁜 놈. 왜 저는 김동혜가 제일 나쁜 놈이냐? 보십시오. 권순일이나 이게 앞에 뭐 최창훈이나 강규태나 이런 거는요. 이런 거는 이재명 하나 살려주는 걸로, 이재명 하나가 이게 피고니까 이재명 하나 살려주는 걸로 끝나죠. 그런데 김동혜는 이재명은 살리고 대신에 힘없고 빼긋고 우리 약자 김진성은 위정범에게 짓밟아버린, 이게 제일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하나 무죄가 아니고 김진성 씨는 유죄로 이게 때렸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모든 걸 이게 질문지까지 다 텔레그램으로 그 몰래 다 보내가 이게 4번이나 전화해가 그렇게 위정을
압박한 그 이재명이를 무죄로 하면서 거기에 이재명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사받아 보니까 백현동 어쩔 수 없이 정은환 그리고 이게 자백도 하고 반성하고 있는 김진성 씨는 위정범으로 때리면서 이재명한테 면죄부를 주는 그러니까 권력이 있는 이재명 유권 무죄 아무 권력도 없고 힘없는 김진성 씨는 유죄 무권 유죄 유권 무죄 이게 옛날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이 우리 국민한테 사법부가 완전히 그 불신받는 가장 이게 원인을 제공한 자가 김동연이단 말이에요. 김동연 제일 나쁘지. 왜? 이재명 하나 살려준 거로 그치는 게 아니고 대신에 희생양으로 김진성 씨를 짓밟았단 말이에요.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김동연이 나쁜 거예요. 이제까지 그 이재명하고요 아마 추악한 딜이 있었는지 뒷거래 로비 그 있었습니다. 없는데 그게 뭡니까? 일단 이게 권순일이가 돈 받은 거는 바로 오잖아 하천데 퇴직하자마자 받으면 그게 로비지 사후 뇌물이지 뭐예요? 사후 뇌물이지. 최청호이나 그 다음에 그 유창호이나 왜 없었겠습니까? 결국 최창훈, 권순일, 유창훈 그 다음에 강규택, 김동연 이 자들이 우리 사법부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게 최악의 정치 판사들입니다. 이런 걸 다 씨앗을 뿌린 게 김명수예요. 다 씨앗을 뿌린 게 김명수예요. 김명수가 요직요직에 뭐 우리법연구회부터 해가 좌파들 배치난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 김명수를 빠르게 기소해라. 왜 빨리 기소 안 합니까? 지금 기소한다고 보도된데 기소하고요. 나머지 판사들도 결국에 그 최후는 비참할 거다. 최후가 좋지 않아요. 권순일도 재판하고 있고 유창호도 거의 뭐 판사로서는 끝났고요. 강규태도 사표 내고 나갔고요. 그 다음에 뭐 최창호는 이게 뭐 지금 존재감도 없죠. 지방에. 항상 전라도 주로 재판하니까. 향판. 전라도. 그 다음에 그 김동연도 저는 정말 이게 부끄럽다. 너 김동연 판사 생활 앞으로 뭐 몇 년 더 할지 모르는데 가는 데마다 그 이재명 말도 안 되게 이재명 무죄 판사 김진성이는 유죄하고 이재명 무죄 판사 이 꼬리표 아마 떼기 힘들 겁니다. 특히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이게 파기가 될 때 그냥 김동연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면 묻어가겠죠. 그런데 김동연 판결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이때는 그 불명예를 평생 지야 된다. 판사로서 이게 끝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